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0월 18일 파산송을 받은 72년생 채무자분입니다. 2021년 사건이니까 이제 한 4달 전 사건이죠. 72년이니까 49인가요? 49. 만 49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쉬운이죠. 면책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속행 신청된 거 보니까 이제 송달에 문제가 있는 사건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채권자 이의 없고 송달 다 됐고 관제인이 면책 의견으로 올리는 거는 거의 100% 판사도 거기에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더 조사를 더 해보거나. 근데 채권자 이의가 있는 건 일단 속행을 해서 채권자 이의 사유를 관제인이 조사를 합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송달이 안 되면 채권자한테 송달이 되기 위해서 속행을 해서 주소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찾아야 돼요. 사실조회를 하든 여러 가지 조회 방법이 있습니다.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 그래서 도저히 주소를 모르겠다. 그러면 공고 가름 신청까지 해야 됩니다. 인용이 돼야지 이제 파산 절차가 끝납니다. 면책 절차도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가 사건, 뭐 부인 대상이 있거나 재산을 좀 소지하고 있어서 그거를 적절한 방법으로 매각을 하거나 뭐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뭐 상속 협의 분할이 문제가 되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 은닉을 했거나 편파행위를 했거나 그렇죠? 뭐 근저당을 설정했다거나 그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열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미 그 강의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료도 실무자들한테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 보증금부터 재산 10개, 행위 한 10개 정도, 한 10개 정도 해서 한 20개 정도로 개인 파산에서 문제되는 한 20가지 정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거를 이제 표로 만들어서 면책 진단표, 파산 면책 진단표로 또 한 가지 어떤 표로 해서 점검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스스로 체크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 주시고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이의는 없었고요. 영등포구에 무상거주, 모친 임차주택, 보증금 900에 월세 15만원에서 무상거주하고 있습니다. 2008년, 2021년에 이건 이제 무슨 피부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대표로 자영업이죠, 일종의.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설계사로도 일하는 것 같습니다. 2000년부터 카드 등으로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갚지 못하고 카드 돌려막기로 버텨오다가 2019년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매월 30만원씩 변제해오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수익이 감소하였고 아버지 치료비 부담으로 2021년 결국 폐지된 후 이 사건 신청이 일어났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2019년에 개인회생이죠. 보니까 이제 아직 미혼입니다. 49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좀 연로하시죠. 82세, 74세.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고 아버님은 이제 치료비는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빚이 이제 1억 1,900. 아마 그 피부샵 같은 걸 하면서도 빚이 지속적으로 뭐 잘 안 됐는지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재산은 보험 환급금 21만원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사실 그 빚에 그 개인 파산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빚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심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소 부적절하게 뭐 도박으로 탕진했다든지 주식으로 말아먹었다든지 코인을 했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더라도 재량면책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살려주자 하면은 과거에 있는 걸 굳이 들춰내서 쑤석이면서 그게 재산 은닉과 관련되지 않는 한 덮죠. 그렇죠?
근데 개인회생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개인회생에서는 뭐 다 아주 과거 말고 최근 한 1년 내에 좀 낭비행위가 좀 심한 분들은 좀 제재를 가해서 좀 더 많이 청산가치에 최대한 많이 반영을 시켜서 3년 갚을 걸 5년 갚게 한다든지 뭔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다 보면 파산하고 좀 조사의 주안점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뭐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유튜브 뭘 참조하시면 되냐면 관제인과 회생위원 조사의 차이점이라는 거를 한번 검색을 해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의 차이점, 그죠? 그런 뭐 강의에서도 언급했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개인 회생을 할까 파산을 할까 한계선에 걸친 분들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회생을 하다가 개인 파산, 이분처럼 개인 회생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파산으로 넘어온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옛날에는 회생위원들이 이렇게 조사했는데 파산은 어떻게 조사하는지, 차이점은 뭔지 미리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죠. 뭐 공부보다도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고 어렴풋이라도 이렇구나, 그렇죠? 이제 수많은 동영상을 제가 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재생 목록에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2,300개가 되더라도 막상 개별적으로 한 20개 이상으로 분류해서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몇십 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유심히 자기가 관계된 것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죠. 부부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부나 이혼 부분만 보면 되고, 보험이 문제가 되는 분 보험 딱 때리면 다양한 보험에 관한 환가 사례라든지 이게 나오죠. 다음에 뭐 부동산, 상속, 그쵸? 협의 분할, 요즘은 다 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오시면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파산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보다 더 상식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그야말로 진짜 한 가지만 아주 정밀적으로 엄청나게 깊게 파죠.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렇죠? 개인 파산만 하더라도 쉬워 보이지만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건드릴 거면 아주 엄청납니다. 가장 범위가 넓은 게 개인 파산이에요. 사실은 가장. 법인 파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법인 파산은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쉽습니다. 개인 파산보다. 규모가 좀 커서 그렇지. 또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 파산은 규모가 큰 그런 재산이 있는 법인 파산은 별로 없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개인 파산에서도 뭐 10억, 50억 막 이런 큰 사건도 좀 있습니다. 법인 파산은 면책이 없죠. 부담이 없죠. 개인 파산은 면책 제도가 때문에 면책 불허가 사유를 사실상 뭐 엄청나게, 그쵸? 늘 강조하잖아요. 면책 불허가 사유가 10개가 있다. 5가지는 형사처벌, 5가지는 비형사처벌. 그쵸? 계속 떠들다 보니까 이제 외웠죠. 그쵸? 뭐 650조 사기파산죄, 650조 과태파산죄, 653조, 658조 설명의무 위반죄, 그쵸? 뭐 구인불응죄, 증례죄, 그쵸? 엄청나.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비면책 사유. 그래서 약간 옆길로 샜지만 개인 파산이 상당히 무궁무진하고 각자 어떤, 요즘은 제가 이제 뭐 강의도 별로 안 하니까 여기서 이제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족관계, 아버님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눈에 띄는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거죠. 부친은 2021년 7월 14일 상속재산. 이때 상속재산이 있어서 환가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월소득이 154만 원이에요. 채무가 1억 1,900만 원. 그렇죠? 파산 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545제 파산 폐지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154만 원을 벌더라도 회생을 다시 하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죠. 부양가족이 있는데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은 개인회생을 하시다가 개인 파산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